저는 일주일 중에 5, 6일 정도 웹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콘티를 짜고 스케치하고 선화, 채색, 보정, 연출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작업 프로세스로 진행하는데요. 콘티를 짜면서 스케치도 같이 진행하고 스케치한 걸 어시분들께 전달하고 어시분들께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 또 뒷페이지에 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일을 딱 나눠서 작업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얼마가 걸린다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소요되는 총 시간으로 보면 글 콘티에는 반나절, 그림 콘티에는 하루 반, 작화에는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콘티의 경우에는 현재 화요일 연재 중인데요. 마감 하루 이틀 전까지도 계속 짜는 경우도 많아요. 글 콘티 때는 작성할 때 엔딩까지 작업하긴 하는데 그림 콘티에서는 작화 작업 끝까지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고칠수록 좋은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 156화 같은 경우에는 메데이아랑 메데이아 엄마가 싸우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인물들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좀 행동이 과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약간 몸싸움을 추가되게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 뒤엔 추가된 장면에 맞춰서 대사도 삽입하고 콘티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글 콘티 반나절, 그림 콘티 1.5일이지만 합치면 이틀 정도 스토리 구상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 콘티는 정말 개발이에요. 그때는 약간 폭주하듯이 작업하거든요. 지금 머리에 떠오른 게 사라지기 전에 캠퍼스에 옮겨야 해 이런 느낌이죠. 저도 가끔 보면서 이거 뭘 그린 거지?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흘려 그려도 표정은 살려두려고 해요. 그림 콘티를 그렇게 그려놓으면 스케치에 돌입합니다. 초반부에는 제법 러프하게 그렸는데 지금은 좀 꼼꼼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 편이 어시님께도 편하고 그리고 어시님께서 펜선을 따시면 제가 수정할 때에도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시간은 제법 소요되지만 독자님들도 어시님들도 이 편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인물이 입은 드레스를 구상하고 이미지 파일과 함께 어시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소요가 돼요. 어시님께서 깔끔하게 펜선을 정리해주시면 제가 선화를 완성해서 채색 어시님들께 넘겨드립니다. 그 다음은 최종적으로 색감과 효과를 조정하고 원고를 마무리해요. 시간 관리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롱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요. 일만큼이나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100%로 출력을 하고 쉬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주는 거죠. 여기서 좀 유동적으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더 하기도 하고 오늘은 더 하긴 안 되겠다 싶을 땐 펜을 놓기도 하고요.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껴서요. 일주일을 꽉 채워 작업하지 않고 하루는 무조건 푹 쉬고 있어요. 쉴 때에는 절대 일 생각을 하지 않고요. 불안해하면서 쉬면은 쉬어도 제대로 쉰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저마다 달라요. 그리고 웹툰 작가는 두뇌를 많이 쓰는 직업이죠. 제 친구는 일하다 막히면 산책을 자주 다녀오더라고요. 저는 보고 싶은 동영상을 한 5분에서 15분 내지 걸로 하나 골라두고 목표치까지 다 하면 보상으로 쉬면서 이걸 봐야지 하는 편이에요. 많은 직업이 그렇지만 웹툰 작가 또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잘 틀어져요. 어깨가 굽고 목이 나오는 것부터 마감에 치이면서는 화장실을 못 가서 방광염에 그렇게들 많이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목 건투염은 떼어놓을 수 없죠. 마감하면서도 중간중간 기지개 한 번씩 켜주고 팔목을 마사지하는 행동이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저는 연재 초부터 3년째 필라테스를 하고 있거든요. 마감 후에 찾아가면 선생님께서 아니 작가님 제가 어떻게 돌려드렸는데 왜 다시 거북목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필라테스는 삐뚤어졌던 어깨나 허리를 교정하고 굳은 목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두통도 교정할 수가 있어요. 목 근육이 굳고 머리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쉽게 피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할 시간을 마련하는 건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크게 보면 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매주 아웃풋을 내는 작가 직업 특성상에 고갈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잦은 인풋도 무척 중요해요.
쉽게 말해 영감을 받는 일인데요. 제 경우에는 음악을 주로 듣고 흥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웬만하면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굳이 만화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보면 많은 영감을 받아요.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연출했구나 하는 식으로 제가 보는 세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작업 속도도 빠른 편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작업하던 건 당연히 아니었는데요. 최강자전 참여할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스토리 구상, 일주일 동안은 작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데뷔하고 주간 연재 스케줄에 몸이 맞춰지면서 마감내 작업이 가능했고 연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서 2년차부터는 용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위의 마감까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주간 연재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강관리는 물론이고요. 작업의 각 파트마다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기록을 해둡니다. 기록이 쌓이면 평균적으로 추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개인의 작업 패턴을 더하고요. 나는 아침에 작업이 잘 되는지, 밤에 잘 되는지, 카페인을 마시는 쪽이 효율이 좋은지 아닌지, 작업 환경은 실내인지 야외인지, 그러면 플랜을 짤 수 있게 돼요. 화요일 10시 기상 12시까지 집에서 첫 작업 완료, 식사, 오후엔 카페로 이동, 4시까지는 글 작업을 마친다. 이런 식이죠. 연재 중에는 주간 연재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으니까 아마추어 때부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작가님들은 연재 초반부터 나를 쪼아서 더 열심히 해서 주일의 마감을 반드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작가 활동을 오래 하기에는 조금 나쁜 마인드 같고 오히려 처음 1화는 한 달 동안, 2화는 보름 동안, 3화는 열흘 동안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작업 시간을 줄여가는 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작가님들마다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실분을 처음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밑색을 담당해 주실 분을 구하는 걸 추천드려요. 밑색은 가장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밑색을 담당해 주시는 어실님과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작업 속도를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어시분들과도 추가적으로 협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작업 속도는 그다지 줄지 않았는데 그래도 작가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작가 커뮤니티가 있어서요. 거기서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작업을 쉬는 작가님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구하지는 않고 지인을 통해서 구하는 편이에요.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인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잘하고 좀 성실한 어신님이 계시면 그 어신님께 주변에 좋은 분이 있냐고 한번 여쭤봐요. 그분이 오시면 우선 테스트 단계를 겹치면서 저와 합을 한번 맞춰보는데요. 그분도 제 원고를 한번 해보셔야 하고 저도 이분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테스트 진행 후에 기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기용 여부와 관계없이 테스트 원고 비용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께서 내어주시는 귀한 시간에 대한 보답이죠. 테스트를 통해 서로 마음도 맞고 작업의 합도 맞으면 그때 기용을 하는데요. 정식 채용 전에 1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을 두고 있어요. 물론 수습기간에도 비용은 100%로 맞춰드리고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어시분과 저와의 합이 맞는지 오래 가실 분인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웹툰 연재에서는 독자분들과 약속인 마감이 있잖아요. 일정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같은 작업을 하시더라도 일을 맡겼을 때 언제까지 드리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프로로서 연재를 시작하고부터는 연재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졌어요. 어시분들과 서로 믿고 일을 하지만 어시분들께도 역할과 비용 지급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저 역시 제가 100% 작업하지 않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슈들을 좀 고려하면서 계약서를 쓰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책임감 있게 작업에 임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서로에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나눠서 여러 명의 어시분들과 일하고 있어요. 프로 작가로서 제 만화의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코어는 제가 반드시 작업하지만 연재 웹툰의 특성상 작업 속도나 퀄리티 둘 다 잡는 게 무척 힘든 일이니까요. 어시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작품은 작업량이 상당해서 좀 더 세분화를 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밑색, 명암, 선화, 보정 각각 담당 어시분들이 따로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시분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 메신저방이 있어요. 작가팀, 연출팀으로 나눠졌어요. 작가팀의 연락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죠. 서로 각자 파트를 작업하고 다 되면 저나 다음 파트 어시님을 태그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여쭈시기도 하고요. 다들 오래 일해주셨기 때문에 요즘에는 초반 작업 현황을 보고 후반 작업 어시님들께서는 일정을 조율해 두시더라고요. 앞부분 작업을 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연출팀은 비교적 조용해요. 주로 한 번 주고받으면 끝나기 때문인데요. 제가 하는 말도 오늘 회의에서 봅시다. 완성 파일 올려뒀습니다. 언제 작업 가능하신가요? 이런 정도예요. 회의는 화상통화방에서 하고요. 화면을 켜진 않고 실시간 채팅 위주죠. 가끔은 마이크를 쓰고요. 제가 기존 스토리 1안을 짜와서 읊으면 어시님들께서 시대의 배경에 맞는 사료를 찾아주시거나 그쪽은 이러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고 의견을 주시거나 제가 먼저 여긴 어떻게 살리지? 하고 여쭙기도 하고요. 그동안 하늘의 설정이랑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보통은 한두 시간, 길면 3-4시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회의를 마치면 한 분은 회의 내용을 백업해 주시고 다른 한 분은 회의록을 작성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회의록과 제가 썼던 스토리 초안을 함께 두고 글콘티 최종본을 만드는 편이죠. 아, 그럼요. 독자님께 보여드리는 만화인데 독자와 담을 쌓을 순 없죠. 아무래도 플랫폼마다 특성이 다르니까요. 서로 다른 이유로 힘이 돼요. 국내 웹툰 댓글란에는 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해석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제 작품을 이렇게 깊이 읽어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해외 독자님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해외에는 니즈가 다른 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해외에서 좋아하는 캐릭터도 다르고 미는 러브라인도 다르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한국 나름대로 또 미시는 커플이 있는데 그건 엔딩이 있습니다. 제가 정한 엔딩이. 네. 작가의 시야와 독자의 시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님들 반응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만화 줄거리를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전개했지만 독자님들은 이게 무슨 전개지? 하고 덜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화나라고 넣은 장면인데 이 장면이 슬프게 읽힐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런 의견 하나하나를 보진 않고 전체를 봐요. 댓글 외에 여러 지표들도 참고하는 편이고요. 특히 전개가 느리다라는 댓글은 루즈하다는 적신호라 그럴 것 같으면 얼른 속도를 높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 원고도 너무 많이 두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늘대의 장점으로 분량을 많이 뽑아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걸 오랫동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정 분량보다는 좀 많은 양이라서요. 그래서 복귀 후에 한번 줄이는 시도를 해봤는데 독자 반응 지표가 나빠지길래 아무래도 신을 덜어내는 만큼 전개가 느려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매주 가로 690에 세로 20만 픽셀을 그리면서 저도 물론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가장 친한 언니 직업이 심리상담사인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따로 상담을 받은 건 아니고요. 친구가 상담을 해주는 건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위로를 자주 해줬는데요. 가장 위로받은 말이 있었어요. 웹툰 작가는 무대가 온라인인 만큼 많은 노출을 받는 직업인 것 같다. 너 또한 그렇지. 힘들어하는 게 당연해. 오히려 나는 네가 강하고 잘 이겨낸다고 생각해 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힘든 게 당연하구나. 그리고 나는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익명성 뒤에서는 조금 많이 솔직해질 수밖에 없죠.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악플은 대다수 진심 가득한 악의라기보다는 못된 장난 같은 마음으로 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잘못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냥 재밌게 보고 댓글을 달지 않는 채 나가는 독자님들이 100배는 많거든요. 악플이 가린 선플들도 많고요. 우리는 그 고마운 마음들이 악의에 가르치게 두지 말자고요. 냉정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선플에도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점 말고 장점을 보면서 키워나가세요. 여러분은 훌륭한 작가십니다.